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제 그 상호 등기 조문을 한번 해볼까요? 상법 22조인데요. 상호 등기 효력엔 우리가 조금 비교돼야 될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등기 상호권의 효력이고 상호 등기의 효력 뭐 그런 건데 원래는 상호권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상호권 인정됩니다. 알겠죠? 꼭 상호권은 등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어, 그런데 상호는 사용함으로써 권리를 발생하지만 등기를 하게 되면요. 상호권이 강화될 수 있어요. 강화될 수 있다. 그건 이제 특히 이제 부실 등기했을 때, 그죠? 부실 등기라기보다도 참 그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를 등기했을 때 그 입증면에서 있죠. 등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등기한 상호에 대한 어떤 효력을 따져보면 22조는 이런 겁니다. 상호를 등기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타인이 등기한 상호, 이미 등기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미 등기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뭘 못한다? 등기하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상호 등기 사전 배척력이란 말이죠. 상호 등기 사전 배척력. 다시 말해서 등기가 돼 있으면 다른 사람이 등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조건이 보니까 뭐예요? 동일한 특별시 동종영업이에요. 서울시라고 합시다. 여기에 만약에 서울시에서 만약에 어, 충무김밥, 충무김밥집이 상호 등기를 했다 합시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요. 서울시에서 똑같은 서울시죠. 서울시에서 다시 말해서 김밥집입니다. 동정역 김밥집으로 그죠? 이걸 등기를 못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충무김밥이라 사용하지만 충무김밥이라 해놨지만 동종영업이 아닌 만약에 충무김밥인데 사실 파는 게 뭐예요? 커피를 팔더라. 그죠? 이거는 괜찮을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동종영업 그랬으니까, 그죠? 동종영업. 그래서 김밥을 안 하고 커피점을 한다 하면 괜찮다는 거죠.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 받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어 41조에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41조 한번 가보실래요? 41조에 가보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41조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영업 양도할 때 경업 금지 나오잖아요. 그죠? 영업 양도할 때 경업 금지 우리 들어보셨잖아요. 이럴 때는 거기 가보시면 지역적 제한이 나오잖아요. 지역적 제한이 나올 때 이럴 때는 여기에 서울특별광역시군 동정령을 하지 못한다 할 때 이때는 인접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접지역. 그러면서 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여기는 동일한 적이지만 여기는 어때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인데 인접이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다. 그죠? 여기는 인접이라는 개념이 없다. 여기는 인접이라는 개념은 여기 나오지 않는다. 인접이라는 개념은 영업 양도할 때 양도인의 경업금지에서 나오는 개념이다. 그거 이제 조문상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인접 그런 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등기 말하잖아요. 요 상호, 그 상호로 등기할 때, 어, 등기법에 가보면요. 요 상호 있잖아요. 등기법에 가보면, 어, 동일한 상호. 등기법에는 요 상호를 뭐라고 하냐면, 동종영업의 동일한 상호, 동일한 상호, 동일한 상호를 요구합니다. 등기법에는 동일한 상호를 요구한다. 그죠? 뭐 그런데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뭐 알 거는 아니고요. 예, 그런 말이다. 됐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어디가 비교될 거냐면, 옆에 이제 23조를 한번 가보시면, 조금 더 하겠습니다. 23조를 가보면,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할 때요. 여기에서는 이 상호는 동일한 상호, 뭐 동종영업 이런 개념이 없어요. 거기는 유사한 상호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 비교를 하겠습니다.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
그래서 23조에 가보면 거기는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역으로 오인할 만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동종 영역 상호, 동일한 상호 이런 개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3조에서는 유사한 상호면 돼요. 유사한 상호. 알겠죠? 유사한 상호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내 상호를 사용한다 그러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배척 청구나 상호권을 주장하려면 유사한 상호면 된다는 거죠. 알겠죠?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동일할 필요 없다. 유사한 상호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뭐 한번 비교를 좀 해봤어요. 조문상 비교를 해본 건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이게 생각이 안 난다 하더라도 일단 상호 등기의 사전 배척력인 22조에서는 동일한 특별시군이라는 제한이 있고 동종영업의 상호라는 것이 제한이 있다. 알겠죠? 예, 그걸 알아준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이제 좀 암기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암기가 좀 될 겁니다. 그죠? 암기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 22조의 효과입니다. 22조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에 등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못하도록 되어 있을 때 이 배척력의 범위, 다시 말하면 배척력의 어떤 그 효과의 범위를 말하는데 판례는요. 이 상호 등기 22조 효력을 어디까지 가냐면 선등기자가 후등기 상대로 어때요? 선등기자는 후등기 상대로 이 규정에 의해서 상호 말소 청구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등기가 돼 있으면 등기를 못하지만 등기를 돼 있는데 또 등기를 했다 그러면 선등기자는 후등기자에게 말소 청구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다. 그게 이제 기출됐던 부분이죠. 판례 1번에 가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 22조 있잖아요. 그죠? 이 규정하는 이 22조는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위 규정에 의해서 그 금지되는 상호 등기 쪽 등기한 것을 말소해라 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판례는 보고 있다.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늘 나온다 그랬었는데 사실 나왔던 거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이제 22조의 이 상호의 가등기 부분도 뭐 여러분 잘 알 겁니다만은 상호는 가등기 할 수 있다. 알겠죠? 상호는 가등기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여러분 가등기는 뭐예요? 어, 본등기 하기 전에 순위 확정을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를 가등기라 하죠. 그죠? 그래서 순위 확정을 위해서 임시로 가등기할 실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실익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일정한 시간이 좀 걸려야 되는 거죠. 걸리기 때문에 누가 먼저 또 등기를 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가등기 필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회사법상 그죠? 이런 걸 두고 있는데 회사와 주식회사와 관련해서 주식회사라든지 이렇게 회사와 관련해서 가등기 그 회사의 상호를 가등기 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유한책임회사하고요. 회사의 종류 중에 주식회사, 유한회사 요 세 개 회사에 대해서만 설립할 때요. 설립할 때 본점의 소재를 관하는 등기소의 상호에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인적 회사인 한명회사라든지요. 그렇죠? 합자회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지금 여러분 다 아는 걸 겁니다. 아는 건데 같이 암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한명회사 합자회사에서는 규정이 없죠. 그러면 한명 합자회사는 가등기가 상호를 가등기 할 수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인적 회사는요. 한명회사 합자회사는 정관을 작성하고 바로 등기할 수 있고 설립 과정이 굉장히 짧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가등기라는 개념이 필요 없어요. 근데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나 주식회사는 설립 과정이 이렇게 기간이 걸릴 수 있단 말이죠.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의 상호를 정해놓은 것을 타인이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등기 제도를 두고 있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항 가보시면 회사는 상호와 목적을 어떻게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그죠?
회사입니다. 회사는 상호를 변경할 때도 상호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는요. 그 다음에 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는 이전할 곳에 관할 등기소에 상호에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 위에서는 세 개 회사가 1항에 나왔지만 2항, 3항에서는 그냥 회사라 그랬잖아요. 회사. 그냥 회사라 그랬죠? 그렇다면 여기 회사에서는 인적 회사가 포함될까요? 인적 회사가 포함될까요? 포함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 명 회사도 상호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알겠죠? 그 다음에 한 명 회사도 본점을 이전할 때는 이전할 곳에 관할 등기소에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1항에는 인적 회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2항, 3항은 그냥 회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적 회사도 포함될 수 있다. 이해됐죠? 그거 꼭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상호의 가등기 어때요? 효력이 아까 좀 전에 봤던 22조 상호 등기의 효력 있죠? 사전 배청력 그죠? 이 적용에서는 본등기한 것처럼 같이 봐주겠다. 그러니까 가등기도 이렇게 상호 등기 우선순위에 관해서는 본등기와 동일하게 봐주겠다가 사항이 있다는 거죠. 별로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조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꼭꼭 집어서 알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됐죠?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상호와 관련해서 중요한 조항, 아까 잠깐 이렇게 언급했던 부분이지만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 금지 그랬죠?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 금지. 1항을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주체를 오인상 누구든지입니다. 제한 없어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 대신 조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알겠죠?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거란 거죠.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근데 여기 상호는 뭐죠? 우리 앞쪽에 봤던 22조와 다르게 어때요? 뭐 동일한 상호니 뭐 이런 말 없죠? 동일한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유사한 상호도 포함됩니다. 알겠죠? 유사한 상호도. 그래서 타인으로 일단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영어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면 안 돼요. 알겠죠? 예를 들면 서울법학원이다. 그죠? 서울법학원이다. 하는데 이렇게 서울법학원이다. 예를 들면요. 이건 어때요? 동일하진 않지만 유사하죠. 유사하죠. 그죠? 유사하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서울법학원을 나쁜 의도로 그들의 뭐 예를 들면 법학원의 학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죠? 나쁜 의도로 부정한 목적으로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여기 23조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뭐예요? 여기는 지역적 제한이 없어요. 지역적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아까 우리 22조는 어때요? 지역적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죠? 지역적 제한이 있었지만 여기는 지역적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에서 충무김밥을 한다. 그럼 부산에서 충무김밥을 하더라도 만약에 부정한 목적이고 타인의 영어로 오인시킬 수 있는 요건만 갖춰진다면 부산에 있더라도 어때요? 사용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상호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요거예요. 일단 그래서 22조를 잘 비교하면서 지역적 제한이 없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한다. 그 다음에 이 항은 전항을 위반해서 상호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있을 때는 이로 인해서 손해를 받을 염려에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상호 폐지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상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손해를 받을 염려에 있는 자하고 등기한 자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손해를 받을 염려에 있는 자는요. 이 폐지 청구하려면 이 손해에 대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손해 염려가 있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근데 등기한 자는 어때요? 등기한 자는 이런 손해에 대한 거죠. 손해에 대한 입증이 필요 없어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어때요? 상호를 등기한 자는 상호권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겠네. 그죠?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죠? 등기한 자는 그냥 폐지 청구하면 돼요. 근데 등기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자기가 이 부정한 목적으로 인해서 타인이 사용함으로 해서 손해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손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요 23조에는 이런 내용들이 숨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여러 말을 만들어서 함정을 팔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다. 그렇죠? 헷갈릴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조심할 건요. 요 1항, 2항은 이렇게 나왔는데 사망사항을 또 조심히 잘 봐야 돼요. 사망사항 가볼게요. 우리 1항, 2항은 뭐예요? 등기 전, 그죠? 요 1항, 2항은 등기 전 상호권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사항 와 보시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한 자는 어떻게 돼요? 부정한 목적으로 어떻게 해야? 사용 것으로 추정해 주는 거죠. 요것 또한 어때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군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면 부정한 목적으로 추정한다. 여기서 등기 후, 그죠? 등기 후의 상호권이죠. 그 사항은 우리가 등기 후 상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2항에서 등기한 자 있었잖아요. 그죠? 등기한 자. 등기한 자는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등기한 자의 권리겠죠. 여기서도 있고 그 다음에 사항도 어때요? 등기 후 상호권자예요. 여자는 어떻게 돼요? 특히 동일한 광역시군에서 동종령으로 만약에 사용한 자가 있다면 이 부정한 목적을 아예 추정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목적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등기하면 이렇게 상호권을 자기가 주장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상호권이 강화된다는 거죠. 알겠죠? 강화된다. 그래서 부정한 목적이 추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걸 사용한 자가 부정한 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고 상호권자는 그죠? 이렇게 이런 걸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망에 가보시면 이러한 그죠? 전형의 규정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니까 손해가 난 것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조문을 1, 2, 3, 4를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된다. 구분하시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공부를 하시면 된다. 그죠? 됐다. 그럼 이 정도면 충분히 이제 우리가 시험 나올 만한 중요한 조문을 살펴봤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4조 가보시면 24조에는 어때요? 명의 대여자 책임이 나왔네요. 조문 그대로 순수하게 보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조문 자체로는 크게 뭐 어려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때요? 외관 법리가 적용된다 그랬죠? 외관 법리. 외관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우리 외관 법리 어디서 봤었죠? 앞쪽에 뭐 봤었습니까? 외관 법리. 예, 표현 지배인 봤죠? 표현 지배인 봤잖아요. 그죠? 근데 두 번째 나오는 건데, 물론 이제 상업 사용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외관법리, 명의 대여자의 책임 있죠? 요거, 중요하다. 가보시겠습니다.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영업할 것을 어떻게 허락한 자죠. 그래서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서 거래한 누구, 제3자에 대해서는 그 타인과 연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 요 연대는 뭐죠? 부진적 연대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림을 항상 이거 나오면 생각해야 되죠. 갑이란 자가 자기 이름을 누구에게 을에게 사용하겠다. 그쵸? 이게 대여자. 그 다음에 이거 차용자다. 그런데 이걸 보고 믿고 거래한 병이 있었다. 그게 제3자가 되는 거죠. 그죠? 제3자 요건은 선의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믿었을 때는 어때요? 이렇게 거래했을 때 믿었을 때는 이렇게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요 둘이 양쪽 다 책임지죠. 선택해서 주장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연대 책임을 하지만 부진정 연대를 한다. 그죠? 부진정 연대를 한다. 그리고 이 대여자는 어때요? 상인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알겠죠? 상관없다. 근데 차용자는 어때요?
상인이어야 된다. 그죠? 상인이어야 된다. 근데 사용자가 상인이어야 되는데 그럼 반드시 상행위를 했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다. 그죠? 그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준상인 있잖아요. 준상행위. 다시 면 의제상인 있잖아요. 의제상인이 하는 행위는 뭐죠? 준상행위죠. 그래서 의제상인을 염두에 둬서 꼭 상행위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죠? 상인이는 맞지만 상행위도 아니어도 된다는 말은 준상행위. 그죠? 다시 면 의제상인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례도 표현하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됐죠? 그래서 허락했다. 그럼 이 명의대여자 책임지려면 어떻게 돼요? 첫째는 명의를 있죠? 사용하도록 허락했어야 되죠? 허락. 책임이 있어야 된다. 부여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명의를 어떻게 사용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자가 선의로 믿었어야 된다. 그죠?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뭐 그 정도 여러분이 조문으로는 이 정도 공부하면 충분합니다. 됐죠? 조문 공부는 이 정도는 충분해요. 자,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 풀어보시도록 하고 이제 판례 문제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2번 한번 볼게요. 2번 같은 경우를 여러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죠. 그 범위가 어디까지 갈 거냐 하는 부분인데 명의대여자 책임은 그죠?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해서 거래한 자는 도박에 온 것이기 때문에 허락받은 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명의 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친다. 이렇게 피용자까지 부담 책임을 지게 되면 명의대여자가 너무 가혹하죠. 피용자는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3번도 나왔죠. 명의대여 책임 규정은 명의대여자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 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알겠죠? 상행위 아닌 거. 상행위 아닌 경우 뭐 있겠습니까? 준상행위 하는 자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상행위라는 것은 기본적 상행위를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렇게 하고 하나 나온다면 바로 여기서 검토해 본다면 명의 차용자가 불법 행위를 했다. 불법 행위를 했는데도 명의 대여자 책임져야 될까요? 책임 안 진다. 그래서 피용자의 행위와 불법 행위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22조부터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